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4월 14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지금 자정을 막 넘겼는데요. 자,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11일 날, 우리가 이제 완편 것이 끝난 날, 그 사퇴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아니죠. 어제가 되겠죠. 날짜상으로는 새벽에 당직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화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사퇴 입장문, 그리고 이제 13일 날 새벽 메시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당직자고 보좌진, 그리고 나서 여기 사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이 낙선자들한테만 전화를 했어요. 낙선자, 당선자가 아니고 낙선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도 충격이 크고 또 충격이 큰 낙선자들을 위로하는 게 급하다.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고 이제 완전한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는 메시지는 정치적인 메시지임에는 틀림없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이거를 갖다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일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퇴의 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정치는 계속한다. 정치 현장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표현이 아주 부드럽다. 그리고 조금 우회적이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제가 평가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메시지, 그리고 지금 전화 메시지,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바로 당대표에 도전하기는 물론 어렵겠죠.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이 이제 복잡하겠지만은 또 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압도적인 다수가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아니면 당선자들이 아니면 낙선자들이 러브콜을 보낼 경우에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김재섭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당대표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다양한 해석이 지금 다양한 이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꾸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심판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의 길이 선거의 길이에요. 보이지가 않아, 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조국은 탄핵, 이재명이는 처음에 선거 직전에 이제 탄핵 얘기를 하다가 탄핵 이 단어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풍 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지 머릿속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공간을 누가 치고 들어갔느냐? 네, 조국이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간을. 그래서 조국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12석이나 당선시킨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탄핵과 버금하는 효력.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예. 끌어내리는 다른 표현이 뭐냐? 임기 단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천하람이 임기다. 그러니까 천하람은 이준석과 같은 파니까 이준석이가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하고는 선을 긋고 있어요. 차별적 전략을 쓰는 거죠. 사실상 머릿속은 똑같아요. 끌어내린다. 예, 윤 대통령을 하야시킨다. 이 생각은 똑같아. 이준석, 이재명, 조국 똑같아.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현 국면이 유동성이 크다. 역풍을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탄핵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아요. 대신에 특검론, 그 다음에 특검론을 통해서 탄핵의 명분을 만드는, 탄핵의 명분을 특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은 방법, 우회적인 방법, 덜 직접적인 방법. 그래서 역풍을 막는 거예요. 조국은 그냥 직사포. 그리고 이준석이는 임기 단축. 그래서 이준석의 이 논리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 발언의 이 강도, 요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바로 석동현입니다. 이번에 이제 석동현이가 지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석동현이도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심정이겠죠. 자, 그래서 석동현은 좀 누구를 공격하느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정치판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석동현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석동현이가 있었던 이 기반, 정치적인 기반은 뭡니까? 40년치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40년치기라고 하는 이 기반을 본인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배신 때리는 거죠. 공천을 못 받았다고. 그리고 석동현 입장에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배신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왜? 우파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까지 때리면 우파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통령을 욕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한다. 예? 그래서 민주당 측이 조국 땅에 있는 것처럼 자기네가 국민의힘과 함께 대통령을 방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석동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도 욕하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이뇨한도 욕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세게 욕하고 있어요. 싹 다 적대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통일당의 석동현이가 이번에 뭐 공동선대위원장가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했어요. 뭐 복잡한, 석동현 뭐 평통 차장했나요? 무슨 대단한 정치 철학을 가졌겠어요. 내가 지금 비례위에 안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예.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가 한순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때문에 다 깨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배신의 길로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신평이가 배신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윤 대통령 배신의 길에 석동현이가 하나 더 길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끝까지 속을 새기네요. 지금 이 검찰에서 자기 술판을 벌여갖고 자기를 회유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많은 파장이 야기되고 있고요. 검찰에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또 민당도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재판 이미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어요. 자, 이거 죄질이 무지하게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화영의 형량은요, 이재명이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짤막짤막하게 근데 짤막짤막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거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직접적으로 온 메시지, 11일자 메시지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메시지, 그리고 전화 메시지를 모두 함께 얘기를 하겠는데요. 결론은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사퇴의 변을 낼 때 한 발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지금 TV조선에서 오늘 밤에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함께 방법을 알아가자. 함께 방법을 알아가는데 정치를 안 하고 함께 방법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없다. 이게 이제 수도권 회복이 정치를 재개가 아니죠. 지금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비대위원장직만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겨야만이 그 파급 효과로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방법을 알아가자. 이 얘기는 정치를 계속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당직자고 보좌진들한테 13일 날 아침,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 아침이죠. 새벽에 뭐라고 했느냐?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고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고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 이게 이제 정치를 계속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 급히 떠나느라고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아쉽고 여러분과 일을 같이 해서 참 좋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TV조선에 단독하고 있는 전화 메시지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 수도권 의원들한테 지금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11일 날 사퇴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그때는
본인이 여의도 정치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제 총선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만 보면 나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서초 문법을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퇴에 변해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민심은 언제나 옳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번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느냐 물었더니 아니고 오롯이 저의 책임이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은 언론이 분석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 이거는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죠. 표면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자들이요. 대놓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정치 계속하겠다는 거냐? 딱 물으니까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 약속은 뭐냐? 그동안 선거 기간 내내 이 향후 정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공공선을 위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요 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요렇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면서 정치는 계속한다. 이런 의미를 뒀는데요. 자, 이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지금은 낙선 의원들한테 한 걸 보면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즉 정치 계속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간단 없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관련인데요. 지금 이준석과 천하람 즉 개혁신당에서는요. 탄핵에 대해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요. 조국이나 민주당 즉 이 민주 진보 세력과의 차별성 그래서 보수의 지지 기반을 집도끼 전형적인 보수 집도끼를 좀 끌어오겠다. 왜냐하면 보수 집도끼가 탄핵하면 아주 진절머리 나잖아요. 근데 이준석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그러면은 보수표를 끌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요. 중도 외연이 급한 게 아니라 집도끼 지지를 다시 끌어오는 게 더 급해요. 우선적으로 프라이어티 넘버 원.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말하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임기를 단축해야 할 상황이 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임기 단축, 이 하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4년제 중임 개헌을 본인이 주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라. 자, 그렇게 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해서 내려오라는 말은요. 이준석보다는 천하람이가 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는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박근혜 탄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까지는 안 하고 그냥 뭐 임기를 지킬 수 있게만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은 탄핵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윤 대통령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시도하는 겁니다. 본인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임기 단축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본인이 이제 야당 대표잖아요. 이준석은.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것은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화인데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임기 초반에 갖고 있었던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도 갖고 있다고 해도 정선이요 쓰는 건 더 큰 부담이다. 이제 거부권 못 쓴다는 얘기죠. 거부권을 쓴 것에 대한 평가까지가 이번 총선에 다 나온 거 아니냐. 예.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국을 돌파하려면 야당과 타협안을 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일 수 있다. 이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나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건 내가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각 총사태를 통해서 일시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과거를 회상해요. 자, 그 이후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 압박, 정치적인 프레셔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특검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 이 조국하고 이재명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 특권 남발이기 때문에 특검, 이거는 신중히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탄핵론하고 특검론,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국이나 이재명하고는 약간의 결을 달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보수 여권의 이 기반, 이거를 갈라치기 해서 지지 기반을 왔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 패배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보수 여권이 이제 분열될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상황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집도끼들을 좀 개혁신당 쪽으로 말하자면 바람몰이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탄핵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박정훈 재판을 중지시켜라.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범약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이 발언은요. 천하람이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이제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천하람은요.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에 동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진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력들이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이 석동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석동현도 참 무섭네요. 결국은 오늘날 석동현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만큼 키워줬잖아요. 40년치기 하면서. 그래서 평통 사무처 차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열받아갖고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넘버 2, 예, 2번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부 여론조사에 불과한 거지만은 특히 리얼미터에서 두세 번에 걸쳐서 5%까지 육박한 지지율을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2명이니까 3% 넘어가면요. 5%까지 갔으니까 2명 또는 3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꿈의 숫자를 그리고 있었겠죠. 근데 까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유통일당이 최대 지지표를 확보를 했지만 60만 명이 넘는 한 명도 못 나왔잖아요. 그 열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욕하고 있어요. 예, 자유통일당만 빼놓고는 국민의힘 전부 이 한동훈 뭐 우위로 정점은 윤석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도 인용한도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사면초가인데 국회 안에서 도와줄 우군 정당 세력도 없고 그나마 선거 때마다 늘 큰 힘이 되어준 우파 애국시민 세력에게는 고맙다고 생각하기엔 고사하고 늘 거리를 두거나 내치기로 일관했다. 총선 직전에 비례정당 지지율이 6%까지 올라가서 원내 진입 시에 여당의 확실한 우군이 될 자유통일당을 두고 인용한 국민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이 마치 적군대하듯이 비난하고 공격하여 지지표를 다 분산시킨 것은 하책에다가 자신들이 당장 직면할 원내 현실을 전혀 생각지 못한 상바보짓이었다. 어디 인유화뿐이라 선거금이 정엄하고 경무하고 또 희박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의 그의 버금갈 수준의 법대 교수가 각각 총선에 사활이 걸린 집권여당의 선거 대책이며 공천심사 책임을 맡을 때부터 단견, 근시안으로 인한 정치적 재앙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거는요. 장동혁 사무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한동훈, 장동혁,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싹 다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수의 지지, 득표기관이 되어준 우파 애국시민 세력들 그간 못 챙긴 부분 사과하면서 이제라도 손 잡고 가겠다.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제스처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지민 비조 하듯이 지역은 국민의힘 뽑고 비례는 자유통일을 뽑아라. 이런 제스처라고 됐었는데 거꾸로 고발해버렸잖아요.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이. 예, 요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로든 윤석열 정부를 임기 중에 전복시키는 좌파 연합 세력에다가 그 틈에서 주판을 튕기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국힘이 홀로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처지에도 지원 세력이 될 자유통일당의 원내 지출을 막으려 한 국민의 힘의 단견이 너무나 애통하고 뼈가 아프다. 아, 이거 제가 보기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좀 한동훈 위원장이 뭐 뼈가 아프지는 않겠지만은 국민의힘이 뼈가 아프지 않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이 민주당 같이 지민 비조하듯이 지민 자유통일당 했으면 국민의힘이 열려들어서 가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역구도 망하고 비례대표도 다 망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지극히 단견적 평가다. 그야말로 이런 것이 당리당략적 평가라고
비판받기에 충분한 입장문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 진정한 40년 지기 윤석열이라고 했다면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청년특보 청년해갖고 제일 많이 챙긴 게 지금 지금 부산의 사장부에 지금 장해찬이잖아요. 장해찬이도 공천을 줬는데 취소해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자, 글쎄요, 뭐, 억울한 점,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여권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틀에서 말이죠. 그러한 의견이겠느냐. 좀 아쉽다. 좀 비판의 소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홍준표 사출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화영 술자리 파문.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 김성태가 술 마시고 요거를 당연히 이제 이 구치소에서 했으니까 이게 검찰에서 조정했다 이거죠. 요거를 지난 4일 날 재판에서 폭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좀 뒤늦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수원지검 수사해야 되겠다. 수사 대상. 이거 민주당 다시 검찰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리고 검찰은 지금 열받았어요. 이거 부적절한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다. 용납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술자리까지 만들어갖고 허위 진술하도록 공모로 허위 진술하도록 몰아갔다. 요거를 폭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파장이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검찰청 내 술 세미나 요 발언에서 시작했어요. 지난 4일 날.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4일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갖다 수원지검의 진술 조작 모의 정황이다. 자, 그래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 요렇게 검찰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3일 날 지금 변론 종결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 13일 오후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4월 13일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변론 종결을 앞두고 한 진술을 지금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4일날 진술에서 뭐라고 했느냐?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했다. 그래서 이 진술 번복의 계기는 바로 검찰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세미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냐 물었더니요. 수원지검에 있는 1315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어 있는 세미나실이 있었는데 회의용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본인, 김성태, 방용철을 다 모아놓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받이하려는 쌍방울 친구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기소되지 않으면 네가 이제 큰일 나니까 빨리 풀어라. 예, 안 그러면 이재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술을 마신 게 맞고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이런 게 분위기를 아주 세세하게 진술하는 것이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예. 요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감찰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바로 그날에요. 예, 민주당 재책위가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검찰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이제 쌍방울 대구 소금 사건의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다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이던 이화영이가 급기야 1심 재판 변론 종결 당일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개호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의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허위주장만 일삼아온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수사팀을 계속해 의무화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검찰은요, 이화영이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가정여행, 식사,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한 지출 내역에서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해준 증거, 그리고 쌍방울 및 관계자들과 측근들의 증언에도 증거가 조작했다고 하는 허위 변명을 하는 거,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요, 부당한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도 이화영의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과 그리고 이제 이화영 그리고 변호인 간의 이 진실 공방, 술 파티, 이 진실 공방이 앞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 판문이 야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